네,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해서 1.8% 상승한 뒤에 5% 하락하는 극심한 변동 끝에 7,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오늘 우리 증시 낙폭이 깊었는데요. 코스피 상황부터 알아봐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2.7% 내린 채 출발해 1.8% 상승 후 5%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친 끝에 7,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5.4% 내린 7,246.79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급등하다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여 5.7%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잠시 상승하다 6.3%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수급면에선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도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중동 위기가 다시 고조된 점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채 출발해 하락폭이 6% 이상 깊어졌다 5.6% 내린 78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해 9월 4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폭이 오후 들어 깊어지면서 잇따라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8.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과 엔화 강세,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와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 나스닥 상장 이후 달러 유입 기대감 영향에 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호우경보가 충남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 부여에는 이번 장마 이후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이번 비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과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예상보다 낮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네,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비구름대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부터 비가 꽤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낮 12시 40분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서천, 계룡, 공주, 보은 등의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부여 양화면에는 1시간에 65mm까지 비가 퍼부으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리거나 1시간에 72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이 보내는데 이번 장마 첫 발송입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면 가늘고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2시간쯤 전보다 조금 넓게 변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 드리워졌던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남부 지역은 낮 동안 폭염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 발효 현황 보시면 이 영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바로 위 충청과 강원, 전북 내륙에는 호우특보가 나란히 놓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경북 상주 등 일부 지역 폭염주의보는 해제되긴 했지만 남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전 상황은 예고편이고 고비는 오늘 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과 전북 서해안에 내일 이른 새벽,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내릴 걸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체적인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영남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2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물폭탄에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또 지하차도 고립 등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겠는데요. 또 계곡이나 하천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야영도 자제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강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유속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오전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전도되면서 일대에 한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서 도로 통제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조금 전 통행이 재개가 됐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15분 사고 현장 수습이 모두 완료되고 모든 차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대형 화물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2개 차로와 갓길까지 통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직후 모든 차로 통행이 통제되면서 한때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4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직위 해제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강력팀 내부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경찰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력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오전에 진행됐죠? 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인데요. 강력팀장은 장윤기 범행 차량에서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법원에 출석한 강력팀장에게 증거인멸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강력팀장은 장윤기 범행 당시 차량 수색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결박에도 쓰이는 케이블 타이는 보름 뒤 검찰이 재수색을 벌였을 땐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팀장은 차량 수색 영상까지 삭제를 지시했고요. 현직 경찰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팀장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블 타이는 어제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와 함께 확보한 범행 차량의 추가 감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강력팀 내부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경찰 신분을 숨기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 의혹에 검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은 장 씨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석 강력팀원이 장 씨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발견된 겁니다. 광산경찰서와 강력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력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입건하고 경찰 윗선의 개입과 조직적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인사 조치했는데요. 우선 강력팀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4명도 대기 발령 조처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력팀장의 윗선과 팀원들을 상대로도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광주 서부경찰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기일의 모습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내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상고심 선고에는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판단은 아니지만 정점에게 내려지는 첫 상고심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 물론 소부 선고 첫 생중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생중계는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선고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네,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내용으로 나누면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본류 사건은 아닌 건데 이 사건 쟁점은 뭐죠? 네, 최대 쟁점은 공수처 수사 과정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부분인데 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입니다.